성적이 11학년 때 4.13, 4.3 만점, 그리고 12학년 때 4.23.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이비에서 그 파이널 점수를 낮게 줬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저도 안타깝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갔거든요. 파이널 나오는 날 미리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렇게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동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다른 친구들은 바로 확인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확인을 바로 했고요. 너무 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막년 자신하면서 앞으로 대입 어떻게 하지, 대학교 라인업 새로 갈아엎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도 한번 우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도 한번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41점보다 낮은 점수가 나온 거고 그걸로 특례 입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제 소신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아마 이제 상담을 받았으면은 좀 그거보다는 더 낮게 써라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소신 지원한 근거 이런 것들이 좀 아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제가 상담을 사실 받았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조금 위험하다. IB 파이널은 진짜 위험하다. 근데 행정학과 정도면 조금 안전하게 대학교 합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씨 하나에 자부심이 있었고 학교 내신도 다 상향 곡선을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학교들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는 IB 파이널 나만 내려간 게 아닌데 다 같이 내려간 거면 내 점수도 원래 받아야 할 프리딕 점수랑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입시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 와서 상담을 하면은 나는 그냥 뭐라고 하든 소신 지원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근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성적도 당연히 항상 우상향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공에 맞는 활동을 아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맞는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과목 선정마저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꺼리는 정치외교 전공을 위해서 히스토리와 글로벌 프로젝트를 다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비 점수가 본인만 안 나온 게 아니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그냥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소신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씨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씨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본인의 이씨에 대해서 이씨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진짜 이씨만큼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각 학년 때 뭘 했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겹치거나 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 종류별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10학년 때부터 현악 봉사동아리, 학생 대사활동, 독서 권장 봉사동아리를 했습니다. 독서 권장 봉사동아리는 11학년 때까지 했고 이를 제외한 두 동아리는 12학년 때까지 했습니다. 스포츠로는 10학년 때 축구랑 터치럭비도 했고요. 11학년 때는 축구만 했습니다. 11학년 때 축구를 하면서 주장도 했고요. 중학교 때부터 더블 베이스를 했었는데 국제고를 다니면서 음악 관련 활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음악 관련 입시도 많이 했습니다. 음악 명예 동아리를 11학년, 12학년 때 했고 재즈밴드를 10학년, 1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연합 교류 활동에서 회화부 학교 대표로 11학년 때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전공 관련 동아리로는 11학년 때 정치 토론 동아리 그리고 12학년 때는 인권 동아리를 했고요. 12학년 때 정치 토론 동아리를 못한 이유는 이 동아리가 안타깝게도 폐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안을 찾다가 12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관련 동아리를 하나 더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리더십 활동 이게 좀 자부심이 있는 그건데 11학년 때, 12학년 때 학생회에서 학년 대표로 활동을 했고 그 외에 NHS랑 코리아 클럽도 했습니다. 리더십 활동으로는 봉사 동아리 간부도 하는 등 학교를 다니면서 최대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씨를 들어봤는데 사실 뭐 이 이씨가 너무 이제 많은데 이걸 요약하면 아주 부모님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학 가서 다음 연도에 학년 회장을 2년 연속 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명문학교였다.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얼마큼 뛰어난 학생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MUN이나 이런 것들도 안 했냐 뭐 이런 것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MUN을 안 했다기보다는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10학년 때 처음으로 MUN 동아리를 미팅을 가봤는데 1학기는 축구를 한다고 못 가고 2학기 때 제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MUN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고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 설득시켜야 되는 게 너무 막막하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낙담하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학년을 거듭할수록 너무 늦어서 이젠 늦어서 못한다 약간 이런 생각에 도전하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근데 12학년 때 우연히
친구가 캐스 프로젝트로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MUN을 열어가지고 참여를 해봤는데 너무 즐거웠고 내가 늦었어도 빨리 했다면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MUN 도전 안 해보셨다면 꼭 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네네.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꼭 마치 뭐 문과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워낙 뭐 딴 게 바빠가지고 바쁜 경우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이제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질문을 한 거고요. 하지만 뭐 저는 사실 많은 이씨가 있지만 명문고등학교에 전학을 가서 1년 후에 학년장이 됐다. 학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이씨가 아닌가 싶고 그 정도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씨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활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과 무관한 취미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씨 활동 중에 음악 관련 활동이 많다고 제가 앞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자소서에 잘 녹여냈습니다. 그 팁을 조금만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팁 감사합니다. 전공에 무관하지만 음악 관련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자소서의 포인트였는데요. 과거에는 리더십을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뭐 활동으로만 규정했었다. 나도 평소에 항상 동아리, 간부나 학생회를 통해 이런 리더십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파트도 적고 솔로 파트는 더구나 찾아볼 수도 없었던 더블 베이스를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다른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 더블 베이스 파트는 뭐 적고 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장난이지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했으나 코리안 시간에 수필 하나를 읽었는데 그게 피천득의 플루트 연주자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무음의 연주 또한 독주만큼의 가치가 있다. 와, 이 구절을 보고 그죠? 제가 리더는 앞에서 이끄는 역할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것 또한 중요한 덕목이구나 깨달았다라고 자소서에 잘 녹여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정말 너무 가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소개서까지 잘 말을 안 해주는데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네요 진짜. 그래서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정도 친구들은 자소서에다가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적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아까 뭐였죠? 무음의 뭐였죠? 무음의 연주 또한 독주의 연주만큼 가치가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을 가진 리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전체를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자소서를 하신 것 같고 충분히 이제 음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굳이 뭐 GPA나 SAT 점수에는 직결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이제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는 맞지 않으면은 걷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제 발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말 그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되나요? 아니면 전교회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1년 후에 사실 학년 리더가 됐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닌데 본인이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장하고 막 그랬을 테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반장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반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권력욕에 조금 재밌네. 네, 권력욕에 좀 상당히 욕심이 있는 편인데 제가 사실 9학년 때 영국 국제학교 다니면서 내가 진짜 언젠가는 이렇게 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전학을 가고 이거 약간 10학년 때는 약간 그 아시죠?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때는 인간관계 정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호감을 사는 방법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자연스럽게 얘는 열심히 하는 애다, 성실하다, 친구로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외국 친구들은 그렇게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EC를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그쵸, 선배 후배도 만날 수 있지만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또 다른 거는 한국 애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학교에 한 학년에 200명 정도가 됐었는데 한 30명 정도가 한국인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해줘서 제가 이렇게 11학년 때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꿀팁도 사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전학을 가서 자기가 이제 따르고 싶은 친구가 될 만큼 그런 이제 모험의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또 이제 다행히 코리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SAT 몇 점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이 학생은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나누냐면 요즘에 정말 한국 입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계속 경제가 잘 나가기 때문에 미국 입시가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요즘에 워낙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쉽지가 않은데 이제 뭐 SAT 1500, 1500 뭐 50, 그다음에 이제 뭐 AP 뭐 여러 개 5점, 그다음에 IB 40 몇 점 이런 친구들이 요즘 한국 입시를 했을 때 웬만하면 붙긴 뭐 연고대나 이런 데 붙긴 하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학생들을 제가 보니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SAT 뭐 1500 뭐 50이 나오고 AP 9과목 만점 아니면 뭐 IB가 41점 42점이 나와도 안 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세 부류 중에 가장 낮은 부류 떨어질 수도 있는 부류는 그렇게 점수가 높은데 학년별로 상을 주거든요. 학년별 과목상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제발 이것만이라도 해 라고 해서 그냥 겨우겨우 하는 친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원서를 통해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좋은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되고 홍콩대 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붙거나 아니면 좀 추가 학교를 붙는 친구들은 과목상 정도는 하나씩 있는데 뭐 그 이상은 특별히 없는 친구들은 붙기는 그 정도 스펙이면 붙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추가 학교로 붙기도 하고 요즘에는. 근데 이제 무조건 어머니 이게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나누는 친구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9학년 때부터 쭉 보면은 과목상도 뭐 한두 개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연말에 학년별로 뭐 1등, 2등 아니면 1등, 2등, 3등한테 이제 그 전체 우수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는 1등한테는 장학금도 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년 받아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혹시나 스펙이 조금 안 나오더라도 명문대 붙는 거를 되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을 오늘 여러분들을 소개시켜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린 말씀이 요즘에 이제 스펙이 높은데 왜 떨어지나요? 라고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이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3 정도인데 토플 뭐 100점 나오고 맵 테스트 240 나오고 뭐 SAT 봤는데 중학생이 리딩이 한 550, 570 나온다. 그 다음에 수학도 좀 한다. 이런 친구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좀 나머지 입시를 하시면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합격생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람 설정까지 설정해주세요.